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내용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멘탈 좀 지키는 편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23년도 10월 달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흑수저 교사가 7년간 월급으로 비트코인만 모았어요 라고 해서 저번에도 이 내용을 한번 다루었죠. 그래서 업데이트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요약을 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게 살아와서 항상 알바를 하고 일하느라 37이 돼서 놀아본 적 없었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채가 뭔지도 모르고 사지도 않았고 아껴 썼다. 그리고 2016년도 때부터 일을 했고 나머지 돈은 다 비트코인을 샀다. 그리고 결혼까지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그 후기가 최근에 올라왔어요. 네, 제가 녹화 찍고 있는 시점으로 며칠 안 됐죠. 그래서 7년간 월급으로 비트코인 모았어요.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보게 되면 어떤 믿음과 근거로 줄곧 매집을 해 오셨냐라는 내용인데, 자, 19년도 전까지는 올인까지는 아니고 그냥 조금씩 사서 모으자. 그러다가 이제 어떠한 책을 읽고 난 뒤에 비트코인만 사게 되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라서가 아니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큰 거 아니냐라는 또 내용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외에 더 나은 걸 아직 찾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비트코인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그리고 인류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한 측면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고려를 해서 나는 계속 이쪽에 투자를 할 생각이다. 그 다음에 하드월에 큰 돈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좀 번거롭거나 그런 거 있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분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아요. 네, 일단은 당장 현금할 생각이 없다 보니까 아직 생각할 필요조차도 느낄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셀프 축배 드셨나요? 1억 돌파할 때 평소와 같았다. 솔직히 마음은 기뻤지만 이 사람도 그러니까 감정 조절을 매우 잘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2050년 되면 거래소가 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또 그때 가봐야지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목표 금액을 얼마로 보고 있냐? 무한대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팔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부인도 알고 있냐라고 하니까 누군가의 부인은 계속 팔라고 난리인데 라고 했는데, 이제 답변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지만 3, 4년 뒤에 결과물을 보여주다 보니까 수익성이 많이 올라왔다 보니까 이제 응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계획과 다르게 매월 월급하고 추가적인 수익이 돈이 생기면 계속 사고 있다. 계좌 해킹 당하면 어떻게 하냐? 자, 제 지갑 주소가 해킹을 하려면 2에 250제곱의 확률을 뚫어야 가능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 주소가 털리려고 하면 이거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라고 했습니다. 가능하죠. 예, 교사니까 숫자놀이 또 잘할 거니까 이 정도 확률적인 추이에서 뚫린다고 하면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겸허히 받아들인다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까지 돈을 모았냐 이런 걸 또 보게 되면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대략 한 12억 원 정도 된다라고 댓글에서도 또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시간으로 때워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가는 전략도 나쁘진 않는다. 여러 가지 전략이 있겠지만 이 전략도 나쁘지 않는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요 시점, 이제 횡보하고 있는 시점, 그리고 알트코인이 좀 많은 조정이 나왔던 이런 과정 중에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올라왔던 글이 있었습니다. 네, 코인으로 1억 손실과 현실적인 월급과 고정 지출을 좀 봐줬으면 좋겠다.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내 나이 39, 결혼 미혼이고요. 10년 차 직장을 가졌고 집은 42평에 실평수 37평, 그리고 시세가 3억 정도인데 앞으로 5년 안에 5억까지 예상을 좀 보고 있다.
그래서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져 있고 내 돈 7천만 원 들어가져 있고 20년 된 차를 갖고 있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년 전부터 코인을 깨작깨작 하다가 이런 손실 보고 큰돈 투자는 절대 안 한다. 빚은 2,700만 원 있고 의료 혜택 600만 원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포함하면 다 빚을 갚을 생각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출 금액을 요렇게 다 뭐 면밀하게 이렇게 잘 써놨는데 이분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고 하면 뭐 잘 될 거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또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없이 암호화폐 이야기도 커뮤니티에서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인데요. 부동산 없이 암호화폐, 서울 아산병원인데 남자친구가 앞으로 뭐 돈을 모두 암호화폐에 놓고 싶다고 합니다. 부동산은 싫다라고 하고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웃긴 건 무엇이냐면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앞으로 여유자산을 모두 넣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암호화폐 관심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비전을 보고 있는지 좀 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여기는 이제 뭐 블라인드 커뮤니티인데 이 블라인드 커뮤니티에서 대부분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었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집 반, 코인 반 이렇게 가져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또 이 남자친구가 비트코인이냐 알트코인이냐가 중요한데 그 내용이 없죠. 근데 이 댓글 좀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알트코인에 일부 투자하는 걸 봤다.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고 내가 미혼이고 뭐 이런 부분이고 충분히 아니면 배우자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고 하면 같은 길을 가도 어차피 남 탓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누군가의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돈을 버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잖아요. 삶의 질을 높이거나 아니면 결혼을 하고 나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대상자 분들에게 더욱더 많은 짐덩어리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실패를 했었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기대값이 높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는 좀 조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히 공부를 좀 많이 한 친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그게 존버가 생각보다 그렇게 누구나 잘 따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스킬은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형태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돈보다 더 소중한 건 내가 만약에 미래에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하면 그 가정을 좀 더 선택을 하고도 어차피 인생 좀 더 기니까 길고 넓게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또 보게 되면 항상 잘 되길 응원할 뿐입니다. 이런 글들이 좀 많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 중에 하나는 이런 글도 많습니다. 네, NH 투자증권이라고 했지만 투자증권이라고 해도 이제 스텝 부서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이제 부서가 있죠. 연봉도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느 쪽에 소속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억을 넣어서 1억 넘게 손실인데 결혼 자금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이 있는 자금을 제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있는 자금은 그 다음에 리스크가 나왔을 때 사람도 잃고요. 돈도 당연히 뭐 있는 거지만 너무 이렇게 너무 많습니다. 마음에 있는 상처도 생기고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기함이 내 선에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만한 정도가 제일 낫지 않겠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요 정도 내용을 좀 준비를 해 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요즘 갑자기 알트코인들이 조금 반등이 나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이게 분봉 차트인데 분봉 차트의 도미넌스가 어떻습니까? 약간 조정이 나와주고 있는 실정이죠. 이게 0. 몇 % 떨어졌다라고 해도
상당히 중요한 게 지금의 시가총액이 1,500조 원이 넘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이. 그래서 0. 몇 %만 떨어져도 그 파급력은 상당히 크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런 측면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의 반감기 채굴 원가 계산 추이를 본다라고 해도 84만 블록 반감기 이후 보상인 3.12로 채굴 원가 계산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1시간에 6블록이면 시간당 18 비트코인이 생성이 되는데 쭉쭉쭉 내려가서 보게 되면요, 하루에 1 비트코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700대 채굴기와 그 다음에 58만 8천 킬로와트의 전력, 그러니까 대략 한 1억 원 전후에 있는 전기 요금이 나오게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댓글에서도 대충 반감기 이후 4억 간다라는 말도 현실성이 좀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재미있 났던 건 팀 드레이퍼가 이제 올해 3억 원은 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다수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건 정말로 나중에 큰 수익을 분명히 가져다 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나보다 부자들이 더 많이 사고요. 그 다음에 부자가 아니더라도 기관도 사고요. 기업도 사고요. 그 다음에 이런 교사들도 사고 있고요. 나 빼고 대부분 거의 다 삽니다. 포지션은 간단합니다. 나보다 부자가, 그것도 그냥 어설픈 부자 아니고 넘사급 부자들이 대부분 많이 사고 있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요, 이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 실정인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여기에 종고 부분이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 요 시점에서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요 때에 있는 이런 추억과 또 이런 추억만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억의 조작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하는데요. 올라갈 때 기억도 있지만 내려갈 때 기억까지는 있어요. 근데 이 여기에 있는 행보적 구간에 있는 자료 업데이트 기간은 머릿속에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 기억만 있고요. 내려갈 때 기억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횡보에 있는 내용도 없어요. 물론 올라갈 때도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즉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드에서 뛰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보기 싫어도 자료는 매일같이 봐야 된다. 그래야 내 사고 능력이 향상이 되고 상황 판단 능력도 좋아지고 대처 능력도 빨라진다. 순간 민첩 능력도 빨라진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거 잘 안 해요. 왜? 귀찮거든. 힘들거든. 이러면 사람이 진화를 못하는 겁니다. 퇴행합니다. 퇴행. 그래서 대부분 금융 투자를 할 때 한국인 기준점으로 봤을 때도 금융의 지식 수준의 순위는 여전히 개발도상국에 멈춰져 있다. 이런 내용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는 좀 이해가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이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수만 부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욕심만 있으면 뭐합니까? 마음가짐이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즉 실행력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까 말까 이렇게 해서 마음가짐만 이렇게 계속 있어봐야 뭐 변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실행력까지 갔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뭐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결과값은 뚜렷하게 나옵니다. 실패를 할 때도 덜 깨지는 방법을 일단 구체화해놓고 실현하는 게 매우 좋겠죠. 저는 이 정도까지로만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뭐라고 했습니까? 연봉의 최대 2년치는 넘기지 말고 2년치 갖다 쓴 대출을 받았던 그 시점 대비부터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부터 부업을 계속해야 돼요. 그래야 대출의 무게가 이 정도구나 라는 걸 느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제 요즘 물가도 더 높아서 더 많이 느껴지겠죠. 그래서 부스터를 땡길 때도 나의 성적표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국민들 대다수한테 물어보면 나한테 내 자체적인 평가를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주냐면 좋은 말만 해줘요.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잖아요. 큰일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본인의 객관적인 판단 능력 추이에 있는 실력은 결국에 수치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과거에 썼던 이런 이제 장기 투자했던 부분에 수익률을 한번 보시고, 만약에 수익률이 썩 좋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내 실력에 있는 순 등수가 보이진 않지만, 내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 이상에 있는 욕심을 가져가지 말고 나의 이제 투자 스타일은 이렇게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트레이닝을 잘해서 단기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상위 1티어만 가능하고, 1티어에 있는 애들도 어떻게 한다? 매일같이 모니터가 그냥 박살날 정도로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는 기본으로 하는 거고요. 거기에서도 약간의 재능이 있으신 분들만 챙겨먹는 시장이다 보니까, 나는 시장 대비에 있는 그 정도 노력까지는 못하면서 그냥 할 거다라고 하면 여전히 추세 기반형 투자가 제일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일단은 제가 뭐 100번 이야기를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항상 뭐라고 했습니까? 체험을 해보는 게 제일 빠르죠. 그래서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깨져보시고, 그러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